보이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네모나고 딱딱한 그림책 속의 말랑말랑한 이야기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말랑말랑 그림책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그림책 활동가들 같이 봄의 앤입니다. 오늘은 봄을 찾은 할아버지 그림책 이야기로 말랑말랑 그림책 첫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눈이 소복이 내리던 날 밤, 할머니가 무심코 이야기했습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길기도 기네요. 빨리 봄이 와서 환하게 핀 꽃을 볼 수 있으면 좋으련만. 잠시 무슨 생각을 하더니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봄을 찾아오리다. 할머니가 놀라 되물었어요. 아니, 어디 가서 봄을 찾는단 말이에요? 어디든 가서 따뜻한 그 녀석을 꼭 찾아오겠소. 얼음이 얼어붙은 개울가로 눈이 쌓인 산봉우리로 겨울잠을 자는 곰의 굴 속으로 봄을 찾아 헤매이던 할아버지. 결국 쏟아져 내린 눈 때문에 지쳐 쓰러지고 마는데요. 슬슬 눈이 감기는 할아버지는 봄을 찾아오겠다는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루하루 아지랑이 기는 이부시고 포근해진 얼음은 겨우 녹아내릴 것만 같아. 동지서 딸기 낙인 밤 지나 헤매었던 발걸음 있잖아. 그때가 기억조차인데 새하얗게 웃던 나를 기억하나요? 그대 내가 느낀 모든 걸 너에게 줄 수 있다면 바람아 내게 봄을 데려와줘. 시간아 나의 봄에 스며들어 점점 더 소리 없이 일렁이며 떨고 있는 초라한 맘은 흐르는 물에 연꽃처럼 전부 멀어져 갈 거야. 넌 그저 그 자리에 그대로 새하얗게 웃던 나를 기억하나요? 그대 내가 느낀 모든 걸 너에게 줄 수 있다면 바람아 내게 봄을 데려와줘. 시간아 나의 봄에 스며들어 점점 더 햇살에 깜빡깜빡 미끄러지듯이 우린 사르르르 기지개 피듯 두 팔 벌린 꽃들처럼 그대 꿈도 내놓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만 혼자만 남아 시들지는 않을까. 괜찮아 언젠가 다르게 피어날 거야. 나는 그런 널 기억할 거야. 루시가 부르는 개화였습니다. 세종 FM 98.9MHz 말랑말랑 그림책 방송 순서는 이니와 함께하는 같이 보는 그림책,
신간 그림책을 소개하는 진주의 말랑말랑 더하기, 그리고 그림책과 관련된 분들을 찾아가 인터뷰하는 꿈달과 지니의 같이 봄이 간다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니와 함께하는 같이 보는 그림책입니다. 이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문득 떠오른 같이 보는 그림책의 인입니다. 애님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예요. 어떠세요? 올겨울 잘 보내신 것 같나요? 이번 겨울은 정말 열심히 바쁘게 지낸 것 같아요. 길게만 느껴졌던 겨울도 지나고 보니 정말 금방입니다. 조금씩 봄 기운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맞아요. 막상 지나고 보면 금방인데 왠지 딱 마주할 때는 긴 것 같은 마음이 들죠. 그리고 다음 주는 벌써 3월이에요. 벌써요? 네, 곧 봄이 올 것 같아 아주 설렙니다. 애님은 봄 좋아하시나요? 근데 봄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요? 우리 봄이라는 단어 하나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설레고 희망이 막 넘쳐 흐르잖아요. 맞아요. 저는 옷도 좀 가볍게 입을 수 있고 야외 활동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에 얼른 봄이 왔으면 좋겠네요. 생기가 도는 푸른 싹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니님 마음에는 벌써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보는 그림책은 어떤 책인가요? 제가 여행 중에 떠올리게 된 그림책이에요. 즐거워하는 가족들과 함께 너무 아름다운 풍경을 보다가 문득 이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 순간에도 그림책이 떠오르셨어요? 대본 써야 되잖아. 매 순간 뭔가 떠올려야 할 것 같은 요즘입니다. 네. 그 아름다운 순간에 떠오른 그림책이 과연 뭘지 아주 궁금해집니다. 올해 제 인생책으로 찜한 책이에요.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멋진 그림책. 봄볕에서 출판된 아드리엥 파를랑주가 쓰고 그린 봄은 또 오고입니다. 출판사 이름 봄볕과 책 제목 봄은 또 오고 아주 잘 어울리지 않나요? 제목만 봐도 출판사가 딱 떠오를 것 같습니다. 네. 봄볕과 봄은 또 오고, 이니님이 봄을 기다리는 마음과도 또 아주 잘 어울리고요. 전 제목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봄은 또 오고.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는 나라는 시간이 흐르면 계절이 자연스레 바뀌죠. 근데 또 온다고 표현을 했어요. 애님은 또라는 단어에 어떤 느낌이 드나요? 글쎄요, 봄은 어김없이 찾아온다? 그리고 반복이 된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쵸. 사전적 의미의 또는 그 밖에 더 어떤 일이 거듭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의 마음이 가요.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온다라고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니님의 해석 들으니까 이 책 제목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표지도 참 특이해요. 앞뒤 책 등까지 노란색 레몬빛이 너무 화사합니다. 그 한가운데 웅크린 아기가 커다랗게 그려져 있고 바디슈트라고 하나요? 기저귀 갈기 쉽게 아래에 똑딱이가 달려있는 옷을 입고 있어요. 눈을 감고 자고 있는 모습에 작은 손까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아기들은 뭐든 사랑스럽죠. 네. 봄처럼 따뜻하고 또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느낌도 떠오르고요. 근데 아기와 책 제목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지 또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이게 뭔가 싶으시죠? 제가 첫 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표지보다 조금 더 큰 아기가 자고 있는 모습과 함께 이런 글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2살까지는 아무런 기억이 없어. 저 뭔지 알 것 같은데요. 감이 오시나요? 네, 아기가 이게 조금 더 큰 걸 보니까 이 아이 계속 커가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네. 감을 조금 잡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장 더 읽어볼게요. 왼쪽 그림은 어른의 손을 잡고 서 있는 아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3살의 봄, 나는 바다에서 첫 걸음마를 떼지. 파도 거품 속 가지런히 놓인 나의 2발. 내가 간직한 첫 기억이야. 3살 봄의 첫 기억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네. 근데 저는 3살의 봄은 아예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느낌 오시죠? 주인공에게 새겨진 어느 봄날의 기억들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이어진다면 뭔가 뻔하죠. 제가 인생책이라고 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인생책이라고 하시니까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 책은 페이지마다 여기저기 타공이 되어 있어요. 뭘 이리 다양하게 뚫어놨지 하는 생각도 드실 텐데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숨어 있나요? 제가 주인공의 3살 봄의 이야기를 읽어드렸죠. 파도 거품 속 가지런히 놓인 2발. 내가 간직한 첫 기억이야.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타공된 부분에 가지런히 놓인 2발이 딱 보여요.
혹시 이 아이의 마음에 새겨진 추억을 이렇게 표현한 건가요? 맞습니다. 이 책의 매력이 바로 이거죠. 여기저기 타공된 곳에 지난 봄의 추억들이 보여요. 때론 몇 페이지를 넘겨도 계속 보이는 추억이 있는가 하면 금세 사라지는 추억도 있어요. 제가 제일 감동받았던 한 장면이 마지막 장면인데요. 4살의 기억을 80살에 되새기며 추억합니다. 글도 한번 읽어볼게요. 85의 봄. 지금껏 이렇게 봄을 사랑한 적은 없었어.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 타공된 곳에 보이는 지난 봄의 추억들. 이 그림책 정말 감동입니다. 네. 4살의 기억을 80년이 넘도록 잊지 않고 추억한다는 것도 정말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거죠. 제가 여행 중에 이 그림책이 떠오른 이유입니다.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이 되겠구나 하는 순간 이 책이 생각난 거죠. 애님은 지나온 봄들 중 지금 떠오르는 봄의 기억 있나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네. 시골에서 이렇게 봄만 되면 작은 언니 따라서 봄나무를 캐러 많이 돌아다녔는데 뭐 달래, 냉이, 쑥, 돌나물 이렇게 언니 손에 이끌려서 그때는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했지만 봄처녀. 네. 근데 지금은 봄마다 떠오르는 아주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봄나물만 보면 언니랑 그때 나물 깼던 기억이 매번 떠오르더라고요. 좋네요. 네, 이니님은요? 저는 흐드러지게 핀 벚꽃나무 아래 꽃비 맞으며 서 있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 멋있죠. 그게 몇 살인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그리고 보면 이 주인공 할아버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봄의 기억만 있지 그게 언제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거든요. 제가 한 장 한 장 기록하며 이 책을 봤거든요. 태어나서 2살까지 기억나지 않는 때를 빼고 총 31번의 봄을 기록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게 그중 40대 이전의 기억이 21개, 40대 이후의 기억은 11개밖에 되질 않습니다. 애님은 지금 몇 개의 봄날이 기억되나요? 그걸 어떻게 숫자로 셀 수 있겠어요. 네. 뭐 그래도 뭐 많기는 하겠지만 몇 개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렇죠. 네. 저도 가만히 떠올려 보면 꼭 봄날의 기억은 아니더라도 어렸을 때 학창 시절 20대의 기억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참 철없던 기억이 하나 있는데 혹시 김광석의 30쯤에라는 노래 아세요? 당연히 알고 있죠. 아마 이 노래 모르시는 분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맞아요. 그렇죠. 제가 막 30대가 되었을 때 이 노래를 들으면 다 늙은 것처럼 굴었던 때가 생각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새파랗게 젊은 나이잖아요. 제가 30대만 돼도 아주 날아다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는 30대가 되면 완전 어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면 정말 젊은 나이죠. 그러니까요. 이 책에 나오는 85세의 주인공은 40대 이전의 젊은 시절 기억을 많이 회상하고 있어요. 책을 보다 보니 그 이유가 뭘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찾으셨나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제 생각에는 40대 이전에는 열정적으로 자신만의 삶을 살아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더욱 내 삶은 가슴에 새겨지고 추억되는데 그 이후엔 누군가의 나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니 가슴에 새겨지는 추억보다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지워진 의무감, 또 가족으로서의 역할, 나만의 삶을 살아내기에는 어린 시절과는 분명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흘러요. 봄은 또 오고요. 이 책을 보며 저는 한 가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맞을 새로운 봄에는 기억에 남을 추억 하나 만들자. 좋습니다. 쉽게 지워지는 봄이 아니라 80대에도 아주 소중하게 기억될 봄이라면 더 좋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주인공 할아버지가 82의 봄에 추억하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딸이 하도 걱정을 해서 어떤 일은 할 수 없게 돼.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말인 것 같은데 뭔가 조금 씁쓸한 기분도 들고요. 그쵸. 마음은 청춘이라도 나를 보며 걱정하는 이가 생기는 때가 오기 마련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지금 충분히 즐기며 지금 할 수 있는 일들 실컷 하며 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흐르고 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마음껏 즐기시면서 따뜻한 봄 맞이하면 좋겠어요. 네. 같이 보는 그림책 봄은 또 오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니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보는 그림책, 다음에도 문득 떠오른 그림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류승용, 염정아, 고창석이 부릅니다. 알 수 없는 인생. 오늘도 그저 그런 날이네요.
왜 이리도 빠르죠. 날 가끔은 거울 속에 비친 내가 무척 어색하죠. 정말 몰라보게 변했네요. 한때는 달콤한 꿈을 꿨죠. 가슴도 설레었죠. 근실이 하얀 밤을 지새고 했죠.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 조금만 늦춰줄 순 없나요? 눈부신 그 시절 나의 지난 날이 그리워요. 어쩐지 옛사랑이 생각났죠. 당신도 나만큼은 변했겠죠. 그래요, 가끔 나 이렇게 당신 때문에 웃곤 해요. 그땐 정말 우리 좋았었죠. 하지만 이대로 괜찮아요. 충분히 사랑했죠. 추억은 추억일 때 아름답겠죠. 언제쯤 사랑을 다 할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할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아직도 많은 날이 남았죠.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 조금만 늦춰줄 순 없나요? 눈부신 그 시절 나의 지난 날이 그리워요. 여러분은 지금 세종 FM 말랑말랑 그림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랑말랑 말랑말랑 이번 코너는 신간 그림책을 소개해드리는 말랑말랑 더하기입니다. 진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가치범의 진주입니다. 네, 오늘 또 반짝반짝합니다. 네. 네. 요즘 새로 시작한 일이 있다는 소식 전해 들었습니다. 뭔가요? 저는 요즘 동네 한 바퀴를 걷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시간이 되는 대로 하루 한 번 잠깐이라도 동네를 걸으며 산책하는 저만의 시간을 가져보려고요. 저도 좀 데리고 가주세요. 네. 같이 가요. 혼자 운동하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네. 체력 더 떨어지기 전에 저도 운동 시작해 봐야겠어요. 오늘 소개할 그림책은 혹시 새로운 시작에 관한 책인가요? 역시 눈치 빠른 애님 맞습니다. 네. 새로운 시작 앞에선 모두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내는 그림책이에요. 새로운 시작 앞에 보내는 따뜻한 응원.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어떤 그림책이죠? 책빛 출판사에서 출간된 김유림 작가의 첫 번째 그림책 난 잘 도착했어입니다. 첫 번째 그림책이라니 작가님도 지금 그림책 작가로서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작가 소개도 부탁드려요. 김유림 작가는 한국과 영국에서 서양화와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부했다고 해요. 캔버스에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종이에 연필로 손글씨를 쓰는 아날로그적인 과정을 즐긴다고 합니다. 그림책을 쓰고 그리며 돌파를 주제로 전시를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왠지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그런 작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그림책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저도 그림을 보면서 점점 더 기대가 되는 작가님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표지를 보면 어딘가로 떠나는 주인공이 보입니다. 여행 가방도 쓰러져 있고 어딘가 불안한 모습이에요. 표지만 봐도 주인공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림책을 한 장 넘겨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PS, 낯선 곳으로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눈부신 돌파의 순간이 있기를 바라며. 눈부신 돌파의 순간. 아주 깊이 와닿는 문장인데요. 근데 표지 속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 거의 무표정이에요. 큰 여행 가방을 든 주인공은 또 어딘가 모르게 긴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첫 장을 넘겨보면 안녕, 연락이 많이 늦었지? 라는 글과 함께 비행기 안에서 벨트를 잡고 긴장한 듯한 주인공의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한 장을 더 넘겨보면 비행 중 핸드폰에 비친 얼굴이 약간 어두워 보이기도 해요. 이 책은 낯선 세상으로 첫걸음을 시작하는 주인공의 여정이 편지글 형식으로 담겨 있어요. 저는 편지 쓰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이런 편지글 형식의 그림책 아주 좋아하는데요. 자연스럽게 말하는 글이어서 그런지 좀 더 친밀하고 편안한 느낌도 들었어요. 그럼 주인공은 이제 낯선 세상에 무사히 잘 도착했나요? 이제 낯선 곳에서 주인공은 예상치 못한 일들과 마주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감정들이 그림을 보면 더 깊이 와닿는 것 같아요. 작가는 두려움과 불안, 이 감정들을 섬세하게 잘 표현했어요. 새로운 시작 앞에서 잔뜩 움츠러든 주인공의 모습.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을 것 같은데요. 진주님은 이 그림책에 어떤 매력에 빠지게 되셨어요? 이 그림책의 매력을 느낀 부분은 세밀한 그림 표현과 생생하게 전해지는 편지글이었어요. 제가 어느새 주인공이 되어 낯선 곳에서의 새로운 도전에 두려워하며 이 시간이 얼른 지나기만을 바라고 있더라고요. 주인공한테 아주 강하게 몰입이 되셨군요. 근데 진주님은 여행도 좋아하고 또 새로운 것도 좋아하는데 두려움, 불안 같은 게 많으세요?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낯선 곳을 여행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처음 시작은 저에게도 많은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내는 일이 쉽지 않은 순간도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나 실패하면 어쩌지 하면서 걱정도 많이 하고요. 저에게는 도전을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운동을 시작하는 일이었어요. 누구나 새로운 시작은 두렵고 또 불안하고 걱정도 많이 되죠. 저도 그런 순간들이 끊임없이 찾아왔던 것 같은데요. 그때마다 있는 힘껏 용기를 마구마구 끌어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작가가 낯섦에 적응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작가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모든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면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에 적응해내는 능력은 쌓인 시간과 경험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서서히 일어나는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찰나에 일어나는 전환 혹은 돌파가 아닐까요? 새로운 것, 처음이 두렵게 느껴지는 사소한 망설임의 순간들과 마주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도 크고 작은 돌파가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작가의 말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다가오고 또 그림책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바로 지금이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김유림 작가의 말 정말 좋습니다. 저도 작가의 말이 참 좋았어요. 책 속의 주인공은 난 잘할 수 있을까? 불안해하면서 용기 내어 두려움과 마주해요. 바로 이런 용기가 불안을 작은 희망으로 바뀌게 합니다. 근데 주인공은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주인공에게 다가온 눈부신 돌파의 순간 정말 궁금한데요. 이쯤에서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죠. 네, 압니다. 네.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가까운 서점과 도서관에서 꼭 보시길 추천합니다. 신간 그림책은 가까운 동네 서점에서 희망도서 바로 대출로 신청하면 새 책으로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저도 희망도서 대출 종종 이용하는데 새 책으로 만나볼 수 있어 참 좋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해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서점에서 직접 구매하시면 더 좋겠죠? 네, 여건이 된다면 직접 사서 보시면 더 좋죠. 하지만 지역의 작은 서점이나 공공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다양한 그림책을 만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진주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새로운 시작을 앞둔 모두에게 보내는 따뜻한 응원을 담은 그림책. 난 잘 도착했어. 낯선 세상으로의 첫걸음을 시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랄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따끈한 신작 그림책을 찾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세훈이 부릅니다. 퀴즈. 내 답은 보기 중엔 없어. 남들이 만든 답은지 그걸로는 날 설명할 수는 없어. 사실 문제부터가 문제. 난 다르게 움직여, 다르게 서고, 다르게 뜨고, 다르게 웃어. 내 시선은 느리게 흘러. Hey, 쫓기는 듯이 다급한 모양. 서두를 앉아 조금 더 멀람 기다려요. 숨 좀 돌릴게요. My quiz 주관식 서술형부터 적은 나의 답들은 좁은 편견 넘어진 검다리를 jump over you want. 새로 카테고리 만들어버리지 뭐. 하나하나 전부 고르는 게 좋은걸. 뭐가 좋은지 뭐가 싫은지 DIY from A to Z. 때로는 느려도 돼. 네가 채워놓은 my days. 매일이 새로운 일. 난 답을 알아. 그건 매일 달라. 답은 하나 틀릴 것도 별로 없어. 참 쉬워.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다 해봐. 답을 알아. 내가 제일 잘 알아. 정하지마. 그건 내 답 아냐. 인지야 모름. 이 세상은 퀴즈. 답은 보기 중엔 없어. 남들이 만든 답은지 그걸로는 날 설명할 순 없어. 사실 문제부터가 문제. 번지르르 쌓인 examples. 날 무겁게 누르곤 해. 한시도 빠짐없이 막 이런저런 고민하게 만들어. You know I need peace of mind. 오지선 대용 중 하나를 골라 맘 편하게 모든 걸 내려놓고 싶어도 알잖아 진짜 웃음 짓는 법. 그래 다시 알다시피 악필이라도 내 답을 적을래. 난 답을 알아. 그건 매일 달라. 답은 하나 틀릴 것도 별로 없어. 참 쉬워.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다 해봐. 답을 알아. 내가 제일 잘 알아. 정하지마. 그건 내 답 아냐. 한치앞 모름. 이 세상은 퀴즈. 답을 보기 중엔 없어. 남들이 만든 답은지 그걸로는 날 설명할 순 없어. 사실 문제부터가 문제. 난 다르게 움직여, 다르게 서고, 다르게 뜨고, 다르게 웃어. 한치앞 모름. 이 세상은 퀴즈. 말랑말랑 그림책은 그림책을 좋아하는 세종시 자원활동가들이 그림책과 목소리로 말랑말랑해지는 마음을 전하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세종 FM 98.9MHz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말랑말랑 그림책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같이 봄이 간다입니다. 꿈달림 지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같이 봄의 수다쟁이 지니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봄의 T 꿈달입니다. 네, 벌써 네 번째 같이 봄이 간다네요. 이번에는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 왜 이렇게 급하세요? 그 전에 애님, 그림책 출판사 중에서 우리 곰이 들어가는 출판사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북극곰 출판사가 있고 또 네. 책 읽는 곰도 있고 공곰 출판도 있고 그런데 곰이 들어가는 출판사가 왜 이렇게 많은 거죠? 네? 애들이 좋아해서 그런가요? 아, 혹시 오, 곰과 그렇습니다. 관련된 출판사에 다녀오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많은 곰들 중에서 우리가 다녀온 것은 바로 북극곰 출판사입니다. 북극곰 출판사라면 전 최근에 숲의 시간을 봤는데요. 너무 좋죠. 정말 좋았어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재미있게 읽은 책인데
저 멍멍개를 보라 냥 같은 유머러스한 책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요즘 읽은 그런 약간 이렇게 빵 터지는 웃긴 그림책들이 북극곰 책들이 많았었어요, 그쵸? 맞아요. 네. 저도 약간 B급 코미디 같은 그런 느낌의 이야기라 참 재밌게 봤는데. 우리 B급 너무 좋아하죠. 네, 맞아요. 너무 좋아해요. 북극곰 출판사는 올해로 15년 된 그림책 출판사고요. 이루리 북스라고 하는 작은 그림책 서점도 같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본 북극곰 외서들을 보면 이순영 옮김이라고 하는 문구가 자주 보이는데요. 바로 그분이 북극곰 출판사의 이순영 대표님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이제 강의로 유명하신 그림책 전도사 이루리 작가님이 편집장님이세요. 두 분이 또 부부십니다. 아, 두 분이 네, 부부셨군요. 네, 이번에 네. 처음 알았어요. 네. 오늘 우리는 북극곰 출판사 이순영 대표님을 만나고 왔는데요. 아, 정말 좋았었어요. 이렇게 뭔가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눈빛 보면 같이 이렇게 빠져들고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네,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왔다. 뭐 이런 또 저도 아름다워지는 그런 느낌을 맞아요, 좀 맞아요. 받았었어요. 같이 네. 말랑말랑해지는 그런 네네, 느낌을 맞아요. 그 받았는데 표현 맞는 것 같아요. 네. 인터뷰하다가 제니님이 갑자기 이순영 대표님 얼굴을 영상으로 사람들 보여주고 싶다고. 아, 왜요? 맞아요. 네. 제가 그랬어요. 이 그림책 얘기를 하시는데 대표님 얼굴이 정말 반짝반짝반짝 아. 거리는 거예요. 그걸 그- 보고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네네. 제가 출판사 뭐 인터뷰를 많이 하고 그런 건 아닌데 좀 아쉬웠었어요. 못 찍어서. 아, 이거를 되게 많이 뭐 어디다 방송에 내보낼 수는 없지만 제가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좀 들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내내 이순영 대표님의 그림책에 대한 사랑과 열정, 북극곰에서 만든 책들에 대한 애정을 보고 흠뻑 느끼고 왔습니다. 저희가요. 네. 아주 열정과 열정이 만나서 아주 스파크가 튀었겠어요. 네. 아니 말랑말랑해지더라고요. 네. 좋았어요. 네, 꿈달님 말씀 들으니까 더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인터뷰 들어가 볼까요? 저희가 만나 뵙고 싶은 북극곰 대표 이순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셀프 소개거든요. 네, 북극곰에서 번역도 하고 네. 책도 같이 만들고 네. 택배도 사고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대표사원 이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장소가 이제 이루리 북스인데 이 장소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마 청취자분들 잘 모르실 것 같거든요. 아, 네. 네. 저희가 북극곰 출판사는 2009년에 설립을 했어요. 네. 올해가 15주년이 됐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개무량합니다. 네. 15주년이라니. 프레드릭 북스라는 서점을 저희가 2014년인가 네. 시작을 했어요. 이루리 작가가 워낙에 이제 그림책의 거의 전도사 느낌으로 그림책 서점을 운영을 하면서 서점에서 다양한 독자들에게 그림책을 좀 소개하고 싶다. 근데 그런 꿈을 가지고 서점을 시작을 네. 했고요. 저희가 그 상표 등록이 안 돼 있었어요. 프레드릭 북스 아, 이름이. 그래서 이름을 중간에 이루리 북스로 변경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그렇구나. 네. 이루리 북스 서점은 올해가 10주년. 네. 네, 10주년, 15주년 나란히 성장하고 있는 두 개의 브랜드고요. 네. 그래서 여기 이루리 북스에서는 서점 겸 카페이기도 하고 네. 또 다양한 그림책 그 활동가들도 독자들도 네. 모여서 네. 뭐 다양한 활동도 하고 강의 공간으로도 네. 사용을 하고 있고요. 대표이기도 하고 여기 서점도 하시고 제가 아까 바리스타도 하시고 이런 얘기했지만 번역가로 너무 많은 책을 또 내셨고요. 이 중에서 가장 재밌어 하시는 작업이 어떤 일일까요? 직업으로 따지자면. 네. 책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네. 정말 좋았던 게 네. 우리가 발견한 너무 좋은 책을, 재밌는 책을 번역을 하면서 고민하면서 책을 만드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제일 재미있는 작업은 번역하시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번역할 때 그걸 가장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북극곰 출판사를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그 계기도 궁금하고 여러 가지가 궁금합니다. 네. 한 40대가 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나머지 인생을 재밌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차에 저희가 뭔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네. 출판사가 조금 가깝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북극곰을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림책이 있는데 되게 다양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한글 그림책은 북스타트에 많이 선정되는데 그게 교훈적이다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외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좋아하는 약간 네네. B급 병맛
네, 그런 저 정서를 좋아합니다. 전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러면서 생각할수록 곱씹을수록 의미가 새겨지는 그런 책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책들은 되게 잔잔하게 흘러가는 그런 책들이 있는데 네. 사실 저희가 궁금했던 거는 북극곰에 지향하는 바가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이순연 대표님께서 지향하는 바의 그림책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거의 차이나 네. 공통점이 있으면 네. 그걸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뭐, 웃기거나 찡하거나 라고 말씀을 이제 많이 드리는데, 네. 사실, 이루리 작가님의 표기도 해요. 저희가 봤을 때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크게 고민을 못하고, 과감하게 막 출간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아름다운 이야기에, 이야기 자체로서 문학적인 아름다움이 있고, 우리에게 좀 울림을 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책을 읽었을 때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서정적인 아름다움을 저는 좀 많이 추구를 하는 편이에요. 특히 뭐 자연을 아름답게 표현한 책들은 뭐 여지없이 눈이 많이 가고 마음을 홀리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각적인 것들도, 감각을 잘 표현하고 있는 책들도. 그래서 제가 좋아해서 고른 책들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재미있고 재치가 있거나 아니면 나는 너 너는 나처럼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거나 새로운 이야기들을 좋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일러스트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매력들, 그런 것도 그림책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눈에 반한 책들을 제가 많이 고르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그림책도 있을 거고 내가 번역을 너무 잘했다 하는 책 분명히 있으실 거고 조금씩 느낌이 다른 책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 하나씩 뽑아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번역을 잘했다 이런 느낌보다 어떤 책을 처음 만났을 때는 고민, 망설임 별로 없이 정말 내가 그 작가님의 빙의 된 것처럼 그 작가님이 한국어를 한다면 이렇게 썼을 거야 라는 느낌으로 1편 위주로 번역이 되는 책들이 있어요. 정말 그 작가님 된 듯이 번역이 되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책 중에 하나가 산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산책. 원제는 베어 앤드 wolf라고 해서 곰과 늑대가 어느 눈 오는 날 우연히 딱 마주쳐 숲속에서. 이제 이종 다른 종류의 동물이잖아요. 아무렇지 않게 나는 눈 오는 날 풍경을 너무 좋아해서 나왔어. 나는 눈 밟는 소리가 좋아서 나왔어. 그래 그럼 우리 같이 걸을까? 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눈 오는 숲속의 풍경이 펼쳐지고 둘이서 사박사박 산책을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번역할 때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 있고요. 재미로 따지자면 사실 책 먹는 도깨비 얌얌이가 정말 재미있었어요. 이 책은 사실 저 혼자만의 힘으로 번역을 한 건 아니고요. 그 당시 저희 편집자가 이 책에 나오는 다양한 그 재미 요소들 같이 많이 도와줘서 번역 작업하면서 굉장히 낄낄거리면서 번역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국내 책 중에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었는데 국내 작가님들의 창작 책들도 해외로 수출이 또 많이 되고 만들면서 되게 뜻깊었던 책들이 있어서 처음 보시죠. 제가 만약에 시각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시각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노란색을 저에게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노란색은 어떤 색이죠? 따뜻한 햇볕색. 따뜻한 햇볕. 그런 색으로 표현해요. 햇볕. 근데 그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봄의 따뜻한 햇볕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봄의 따뜻한 햇볕. 그리고 뭔가 저는 이제 노란색을 뭔가 따뜻한 느낌의 색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 작가님은 한빛 맹하원에서 1년 동안 자원봉사로 미술 교사로서 자원봉사를 하신 적이 있는 작가님이에요. 냉화원 아이들에게 미술 교사로. 근데 색깔은 시각이잖아요. 그런데 시각 장애인이라면 뭔가를 느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색깔을 시각이 아닌 다른 감각으로 소개하는 책이에요. 이순연 대표님의 마음에 와닿은 첫 그림책이 어떤 것인지. 저는 한밤의 정원사가 좋아요. 물론 그 앞에 이제 막 재미있고 재밌지만 찡하고 이런 책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제 취향에 딱 그 취향 저격인 책을 공감을 만족하는 한밤의 정원사가 시작이었던 것 같고요. 또 뭐 가장 최근에 나온 책들 중에서 좀 더 숲의 시간이 제 마음에 많이 와닿는 책이에요. 진짜 정말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해 주시겠어요?
저희 북극곰도 올해 또 약간 새로운 시도를 하는 책들이 또 몇 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잘 만들어서 독자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을 잘하셔서. 창밖엔 또 비가 와 이럴 땐 꼭 네가 떠올라 잠이 오지 않아 내 방에 이 침묵과 쓸쓸한 내 심장 소리가 미칠 것만 같아 So I turn on my radio 에서 목소리가 들려오고 And on the radio 슬픈 그 사연이 너무 내 얘기 같아서 Hey DJ play me a song to make me smile 마음이 울적한 밤에 나 대신 웃어줄 글을 읽게 해줄 노래 Hey DJ play me a song to make me cry 가슴이 답답한 밤에 나 대신 울어줄 글을 읽게 해줄 노래 치열했던 하루 위로하는 너도 마저 잠드니 밤 수백 번 나를 토해내네 그대 아프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기둥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때로는 패밀리야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에 파묻혀질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때야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됐네 그래 난 누군가에겐 복 누군가에게는 여 누군가에게는 끝 누군가에게는 처음 난 누군가에겐 행복 누군가에겐 놈 누군가에겐 자장가이자 때때로는 소음 함께 할게 그대의 탁순과 끝 어디든 함께임을 기억하기를 언제나 당신의 삶을 위로할 테니 버텨낼게 가끔 기대어 쉬어가기를 So I turn on my radio 에서 목소리가 들려오고 And on the radio 슬픈 그 사연이 너무 내 얘기 같아서 Hey DJ play me a song to make me smile 마음이 울적한 밤에 나 대신 웃어줄 글을 읽게 해줄 이소라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인터뷰 들어보니 대화에서도 그림책에 대한 애정이 정말 뚝뚝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저도 좀 겸손해져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이렇게 못 본 그림책들이 많은 건가요? 그렇죠. 제가 이제 가치범위 간다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게 그림책을 정말 이렇게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모르는 그림책도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제가 그동안 좀 잘난 척했더라고요. 이제 이 그림책 우린 다 있어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인터뷰 중에 책 제목이 안 나와서 여쭤보는데요. 네. 아까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색을 설명하는 그림책이라고 했나요? 네네. 2018년에 나온 디토리 그림책 색을 상상해 볼래입니다. 이게 색을 설명하는 그림책인데 다 흑백이에요. 색을 이야기하는 책이라서 굉장히 다채로운 색이 나올 거라고 상상했는데 되게 의외네요. 네. 그런데 신기하게 읽어주시는 걸 듣고 있으니까
그 색깔이 가진 느낌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네, 어떤 책인지 꼭 읽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책 먹는 도깨비 얌얌이 얘기도 나왔는데 전 이 책 아직 못 봤거든요. 네. 근데 표지만 보면 약간 유아 그림책 같긴 하더라고요. 그 얌얌이란 이름도 약간 좀 한몫하죠. 맞아요. 얌얌얌. 그런데 책을 보면 이제 인터뷰나 그 화면에서는 다 보이지 않지만 책 표지부터 이렇게 여러 겹으로 모양을 맞들어서 되게 입체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보여져서 좀 아쉽더라고요. 맞아요. 이 책 정말 아쉬운 네. 것 같아요. 이 책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표지에서도 입체감이 있지만 사실 내지를 열어보면은 플랩이랑 네. 이게 타공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플랩을 들춰보고 구멍을 통해서 보고 이러면서 상상하고 다양한 감각으로 즐기는 그림책인데요. 사진이나 홍보 자료로는 그런 게 사실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게요. 가지고 노는 그림책이라면 정말 책을 열어보고 만져보고 골라야 할 텐데 서점에서는 그렇게 하기 힘들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작가님이 번역일을 이야기할 때 그 산책 그림책을 설명할 때 그 반짝거림이 너무 좋았었어요. 이게 참 멋진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했었는데 저도 그림책을 이야기할 때 어떤 그런 반짝거리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 좀 지니님 했습니다. 네. 저기 그림책 이야기할 때 엄청 반짝반짝 하시는 거 모르세요? 지금도 반짝반짝하고 계세요. 네, 아주 그럼- 반짝여요. 그럼 네. 다행인데 저 이마만 반짝인 줄 알았잖아요. 우리가 사실 그림책에 대한 그 열정과 애정으로 순전히 자원봉사하고 있잖아요. 출판사도 맞아요. 찾아가고 저희 지금 방송도 그렇고요. 그래서 같은 결의 그 반짝임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거나 우리의 열정을 누가 알아줄 때 이게 정말 맞아요. 막 행복해지잖아요. 그쵸? 너무 기분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정말 행복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소개한 그림책 재미있게 들었던 분들이 나도 꼭 사야지 해서 막 너도 나도 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또 우리가 돈 버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성공했다 싶고 또 뿌듯하고. 그리고 요거는 출판사들이 좀 알아주면 네. 좋겠어요. 네, 맞아요. 네, 우리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걸 알아줘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이번에 북극곰 이순영 대표님하고 인터뷰하는 데 사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네, 워낙 말씀도 잘하셨지만 번역할 때 즐거움, 멋진 책을 만났을 때 감동, 그리고 내가 만든 책들의 소중함, 그리고 특히 함께하는 그 짝꿍에 대한 존경과 애정이 듬뿍 느껴졌습니다. 제 취향인 게 또 하나 있었어요. 이순영 대표님이 그 별자리 번역을 하셨거든요. 네, 유튜브에서 또 MBTI와 관련해가지고 그거 그림책도 소개해 주시고 그런 게 있는데 제가 그런 거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혹시 저 같은 분이 계시다면 유튜브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재밌는 정보인데요. 저도 MBTI에 맞는 그림책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그 최근 영상이 우리 앤님 영상이에요. 아, 진짜 그래요? 네네. 아, 네, 꼭 네. 봐야겠어요. 네. 네, 꼭 보십시오. 아, 네, 그럼 오늘 같이 봄이 간다는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네, 우리는 그림책 도시 세종을 꿈꾼다고 저희가 농담처럼 맞아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진짜 꿈꾸고 있죠.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우리 방송 듣고 이런 그림책 한 번씩 더 찾아보신다면 정말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밝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만나고 오면 정말 한동안 기분도 좋고 힘도 나는데 이번이 그런 인터뷰여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정말 좋았어요. 예, 혹시 서울의 공덕역 근처 가신다면은 이루리 북스 가서 커피 한번 드셔보세요. 그림책도 구경하시고. 네. 네. 이수영 대표님 정말 커피 잘 내리시더라고요. 네, 바리스타 자격증 있으시대요. 네. 네. 뭐 커피를 좋아하진 않지만 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뭐 인터뷰 못 갔으니까 서울 구경 한번 할 겸 또 가봐야겠어요. 아니 그리고 앤님 네. 인터뷰 간다고 계속 쫓아간다고 얘기만 그러니까. 하고 약속을 안 지키시네? 계약을 해야 됩니다. 우선 계약을 해야 제가 갈 수 있고요. 다음에는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네.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함께할 다음 인터뷰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꿈달님, 지니님 오늘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가장 먼저 봄을 느끼시나요? 저는 봄을 알리는 전령사 매화를 보면 이제 정말 봄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월의 끝자락에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매화는 하얀 꽃을 피워내고 온 세상에 그윽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는데요. 봄을 찾은 할아버지에서 할아버지를 집 마당까지 다다르게 한 것도 바로 달콤한 매화꽃 향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피어난 매화를 통해 따뜻한 봄을 만나게 된 거죠. 이제 봄이 오는 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 곁에 아주 가까운 곳에 봄은 이미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그림책은 세종 FM 말랑말랑 그림책 유튜브 채널과 같이봄 SN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이제 눈으로 담아보세요. 지금까지 세종 FM 98.9MHz 말랑말랑 그림책 DJ 애니였습니다. 오늘도 말랑말랑한 하루 보내세요. 하나 둘셋 가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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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라